경고하건대 지금 이 순간부터 독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던 아시아의 군사적 역학 균형은 산산조각 나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기밀의 폭로를 넘어섭니다. 일개 작은 반도 국가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전 세계를 기만하며 심지어 미국의 심장부마저 얼어붙게 만든 수중의 검은 심장, 즉 핵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의 전모가 마침내 세간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직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최고위급 장성이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밝히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상세히 풀어내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스탠턴입니다. 한때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작전 참모의 중책을 맡아 밤낮 없이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고 망망대해를 가르는 강철 함정들의 움직임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군복을 입고 보낸 30여 년의 세월 동안 저의 손을 거쳐간 작전 보고서와 정보 분석 자료들은 아마 해군 본부 기록 보관실 하나를 가득 메우고도 충분히 남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문서 속에서 저는 때로는 승리의 환희를, 때로는 쓰라린 패배의 교훈을,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늦은 봄날,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배달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는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사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해군에 대한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림팩 2004 가상 적대 세력 경멸 훈련 결과 보고,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림팩 훈련은 경련으로 하와이 근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이며 참가국들의 다양한 전과 보고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 미합 중국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낡고 작은 디젤 잠수함 한 척이 훈련 시작과 동시에 마치 바닷물 속에 완벽하게 녹아든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지더니 며칠에 걸친 가상 전투 기간 동안 우리 해군의 상징이자 태평양 함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함을 포함하여 이지스 순양함 2척, 구축함 여러 척, 심지어 우리와 편을 이루어 훈련에 참가한 동맹국들의 최신 호위함들까지 합쳐 무려 30척에 달하는 가상 적군 함정들을 모조리 격침 판정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격침된 함정들의 목록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던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 함은 당시 최첨단 대잠 탐지 시스템과 수중 음향 감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몇 겹의 철통 같은 호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설령 우리 해군의 최신형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의 그 이름 모를 디젤 잠수함은 그 모든 방어망을 유유히 뚫고 들어와 항공모함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가상의 어뢰를 정확히 명중시킨 것입니다. 더욱이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상기 전투 기간 동안 대한민국 잠수함 장보고함은 단 한 차례도 아군 탐지 자산에 의해 식별되지 않았음,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운용 능력, 그리고 강철 같은 규율과 고강도 훈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긴급 소집된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대책 회의실 분위기는 침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제독들은 한결같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뒤적였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형언하기 힘든 불안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해군 전략의 근간, 즉 잠수함 및 대잠 작전의 모든 패러다임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유한 잠수함 기술과 그들의 수중 작전 능력이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거나 평가절하했던 수준을 이미 한참 전에 뛰어넘어 버렸다는 명백하고도 불편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제 머릿속에서 단순한 동맹국이나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심해의 괴물과도 같은 엄청난 잠재력을 은닉하고 있는
미지의 힘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잠수함, 그 검은 강철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언젠가는 반드시 파헤쳐야겠다는 집요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으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낡은 군사 보고서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지루한 회고담이나 한 퇴역 장성의 개인적인 무용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군사 전략가들과 정보기관 분석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혹은 차마 입에 담기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불편한 진실처럼 쉬쉬하며 애써 감추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반도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일상처럼 계속되는 지정학적 화약고에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 은닉되어 있던 최강의 비밀병기, 그 누구도 예측치 못했던 방식으로 세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실체에 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철저한 베일 뒤에 가려있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열강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암투가 치열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을 이제 막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려는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도록 국제적인 감시와 제재에 묶여있는 나라, 북쪽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독재 정권의 핵 위협에 직면하고 주변으로는 군사 대국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압박 속에서 위태로운 생존을 모색해야만 했던 나라. 바로 그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상상도 초월하는 방식으로 어떤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부하는 우리 미군마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가공할 만한 비대칭 전력을, 그것도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가며 손에 넣게 되었는지, 그 경이롭고도 한편으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비밀의 여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과정 속에서 왜 미국의 일부 강경 매파 세력들은 이토록 광적으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모든 비밀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는지, 과연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조리 파헤쳐 볼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군사 지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새롭게 그려지게 될 테니까요.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림팩의 충격으로부터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태평양 함대의 푸른 제복 대신 단정한 민간인 복장으로 워싱턴시의 국방정보국 DIA 건물로 출근하는 특별 자문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의 복잡다단한 군사 동향과 잠재적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국방부에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였었는데, 태평양 지역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과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 산 국방부의 요청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정보 보고서와 위성사진, 판독 자료들을 검토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보안 전화기가 낮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과거 저와 함께 비밀 작전에 참여했던 오랜 정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어투로, 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담아 충격적인 첩보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극비리에, 그것도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핵무기 보유는커녕 핵연료의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조차 국제적인 감시에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한국이 핵 잠수함을, 그것도 세계 최강의 정보망을 자랑하는 미국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개발하고 있다니, 그것은 군사 전략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뇌리에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20년 전 림팩 훈련에서 우리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유유히 농락하며 바닷속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녔던 한국 디젤 잠수함의 그 압도적인 성능과 섬뜩할 정도의 침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특히 그들이 보여주는 잠수함 운용 능력과 비대칭 전력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존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에서도 마치 마법처럼 기어코기를 찾아내고야 마는 놀랍고도 불가사의한 능력을 여러 차례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는 정보원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단순한 뜬소문이나 과장된 정보가 아닐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이미 오래전에 발을 들여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엔진이 과열된 구축함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비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나가 전 세계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진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DIA 특별자문위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이자 지난 수십 년간 미군의 제복을 입고 세계의 바다를 지켜온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정보 분석관들에게 극비리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그 어떤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말고 수집하라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장벽의 중심에는 미국 방부에 떠오르는 실세이자 국방 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이클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차관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은 국방부 내에서도 타협을 모르는 강경파로 악명이 높았으며 미국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동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고려티 없이 가차없이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액자가 걸려 있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제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동향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제 모든 활동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 차관으로부터 그의 사무실로 직접 오라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창문 너머로는 워싱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딱딱한 소파에 앉히고는 서류 더미가 쌓인 자신의 책상 뒤편에서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탠턴 제독, 요즘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이라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 명료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할 정도로 단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시도는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며 이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한으로 몰고 가 결국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관련 정보를 남김없이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저의 과거 해군 시절에 몇몇 민감했던 사건들을 은근슬쩍 들먹이며 만약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는 비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비드 차관의 그토록 과민하고 편집광적인 반응, 그리고 상식적인 외교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노골적인 방해 공작 뒤에 오히려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그의 주장처럼 정말로 미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제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면 그는 오히려 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그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관료의 행동 방식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마치 어두운 비밀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는 한국의 특정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집착과
초조함마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그토록 숨기려 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부당한 압력과 비열한 방해는 오히려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승부욕과 진실 규명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거세게 불태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데이비드 차관과 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이토록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 그들이 역사의 무덤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거대한 비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마저 들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저는 마치 냉전 시대의 스파이처럼 더욱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우회하고 비공식적인 채널과 수십 년간 바다 위와 정보기관에서 쌓아 떠올린 개인적인 인맥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때로는 신분을 위장하고 위험천만한 뒷골목의 정보상과 접촉해야 했고, 때로는 과거의 적이었던 인물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라는 거대한 비밀의 실체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진실들은 하나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불거진 단순한 소문이나 즉흥적인 군사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하고도 치밀한 도전은 이미 오래전, 무려 20년도 더 전인 2003년 당시 한국의 진보 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극비리에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밤샘 작업 끝에 해독해낸 당시 한국 국방부의 비밀 회의록에 따르면 해군 자체적으로는 핵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원자로 기술이나 실질적인 건조 경험이 전무한 거의 백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뜻밖에도 해군이 아닌 육군 출신의 한 강직한 인물이 북한의 날로 노골화되는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 잠수함 보유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지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손에 넣었거나 거의 그 직전에 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만을 바라보며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있겠소. 우리의 바다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하오. 핵잠수함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들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방패가 될 것이요. 이처럼 야심차고도 위험하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초기 단계에서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논란과 함께 국민적 찬반 여론이 격렬하게 맞붙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력한 압력과 견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위장이었고 거대한 기만 작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362 사업이라는 암호명까지 부여된 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닉 사업, 즉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업으로 극비리에 분류되어 극소수의 핵심 관계자들만이 아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물밑으로 더욱더 깊숙이 가라앉아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수십 수백 미터의 심해를 한 점의 빛도 없이 은밀하게 기동하는 검은 잠수함처럼 그들의 원대하고도 두려운 계획은 세상의 모든 눈을 피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핵 잠수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기술을 외부의 도움 없이 거의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제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믿기 힘든 정보였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인 제재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로의 전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우라늄 농축률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매우 독창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아는 한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은 평화적 목적의 연구용이나 상업용으로 국제적인 거래가 허용되는 수준이며, 특히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과는 거리가 멀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엄격한 사찰 대상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원자력 협정의 민감한 조항들에도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서
핵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절묘한 줄타기였습니다. 한국은 국제법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작은 틈을 발견했고 그 틈을 통해 핵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전략 무기 개발의 활로를 스스로 개척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함과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저는 다시 한번 경외와 함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첨단 무기 개발을 넘어선 국가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자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저의 조사가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이라는 거대한 빙산에 숨겨진 부분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을 무렵, 저는 워싱턴의 석에서 우연히 눈에 띄는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최근 발간한 동북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미국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군사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주로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과 그로 인해 고조되는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부분이 저의 시선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한국 해군의 잠재적 역할이라는 소제목의 분석 파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 내용을 반신반의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해군이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 압도적인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에 맞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해협이라는 분쟁 지역에서 한국 해군이 과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했으며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특히 한국 해군이 과거 수많은 림팩 훈련과 다국적 연합 훈련을 통해 전 세계의 그 우수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운용 능력과 최근 몇 년간 마치 마법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발사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될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잠수함을 현대전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 즉 바다의 스나이퍼라고 명명하며 만약 이 치명적인 스나이퍼들이 대만으로 향하는 중국 해군의 주요 해상 통로와 상륙 예상 지점의 길목을 미리 선점하고 깊은 바닷속에 은밀하게 매복하고 있을 경우 아무리 많은 수의 중국 함정과 상륙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항로를 마음대로 개척하거나 작전의 안전을 결코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존재는 중국 해군 지휘부의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작전 계획 수립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전쟁 발발 초기 중국의 기선 제압 시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 태평양 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본격적인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중국 해군의 무모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들의 작전 전개 속도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 해군의 역할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일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헤리티지 재단의 날카로운 분석처럼 현재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중국과 같은 거대 군사 강국을 상대로 이 정도의 치명적인 파괴력과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는다면 그들이 만약 저의 첩보대로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강력한 미사일 공격 능력까지 갖춘 핵 추진 잠수함까지 비밀리에 보유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과 전략적 함의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추를 이동시키는 것을 넘어 전 세계 해양 전략의 근본적인 판도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조사는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훨씬 더 무겁고도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점의 의구심마저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비리의 한국의 원자력 공학 및 잠수함 건조 기술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베일에 쌓인 인물 박현우 박사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우 박사는 한국 과학계에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존재로 그의 진짜 이름이나 소속은 공식적인 기록,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전 세계 주요 정보 기관들의 비밀 파일 속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국방 과학기술 개발을 총지휘하는 핵심 브레인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의 집요한 감시망과 DIA 내부의 잠재적인 정보 유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저는 철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한 끝에 홍콩의 어느 후미진 부둣가 근처 낡은 찻집에서 박현우 박사와 비밀리에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된 시간, 비에 젖은 트렌치 코트 차림으로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선 박현우 박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날카롭거나 냉철한 인상보다는 오히려 대학교의 평범한 교수님처럼 온화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경 너머로 빛나는 깊고 총기 있는 눈빛에서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자의 비범한 지성과 강철 같은 신념, 그리고 어딘지 모를 깊은 고뇌의 흔적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차가 몇 순배 돈 후,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관련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핵심을 짚어가며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과 그 기술적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현우 박사는 제 질문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부슬비를 바라보더니 이내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밤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매달려 수집했던 그 어떤 첩보나 분석 자료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었고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며 동시에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박사는 마치 강의를 하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한국이 이미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형 원자로의 19꽉전 75% 농축도의 우라늄을 해결료로 사용할 경우 단 한 번의 해결료 교체 작업 없이 무려 3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안정적 출력을 내며 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30년, 그것은 사실상 핵 잠수함의 작전 방영과 잠항 시간에 그 어떤 물리적인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북극의 두꺼운 빙하 아래든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고 어두운 태평양의 심해든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장기간 외부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한에 가까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이미 75.2% 사고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제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이 단순히 특정 정부나 군의 소수 강경파의 밀실 계획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열렬히 뒷받침되고 있는 거국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명백하게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우 박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의 모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턴 소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와 땀을 쏟으며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처럼 군사적 야심을 드러내거나 주변국들과 무모한 패권 경쟁을 벌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외부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말이지 최소한의 그리고 절박하기 그지없는 자위적 조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먼저 침략하거나 위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얕보거나 넘보지 못하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한민족의 깊은 한HN과 절박함이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한 군사 기술의 발전이나 국제 정치의 힘겨루기라는 냉정한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자신들의 존립과 미래를 걸고 버리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외침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현우 박사와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군사력 증강의 욕구나 특정 가상 적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려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디코이 아는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잠재적인 핵공격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한국 나름의 독창적이고도 혁신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국제적인 규범과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뇌찬 해법, 즉 신개념 안보 모델을 스스로 구축하려는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과 끝없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 핵무기 없이도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함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어쩌면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처럼 보일 수도 있는 위험한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대신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확보하려는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의 직접적인 확산이라는 최악의 위험을 피해가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넘어서 비슷한 안보적 딜레마에 처해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비핵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이러한 독창적인 안보 모델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정착되고 인정받게 된다면 이는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핵개발 경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이러한 담대한 시도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즉각적인 반발과 더욱더 노골적인 견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이 고독하고 험난한 길이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역사적 경험과 결코 녹록지 않은 지정학적 숙명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에서 깊은 감명과 함께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현우 박사가 제게 들려주었던 그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증언들과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매달려 비밀리에 수집했던 방대한 양의 정보 자료들을 하나하나 종합하고 분석하면서 지난 22년이라는 실로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나 대중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 거대하고도 위험천만한 비밀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묵묵히 쏟아부어 온 수많은 한국의 이름 없는 연구자들과 헌신적인 기술자들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군 관계자들의 그 숭고한 헌신과 눈물겨운 노력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쏟아지는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와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강대국들의 집요한 감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적 한계와 턱없이 부족한 연구개발 예산이라는 혹독한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구실과 비밀 실험실에는 아마 단 하루도 밤늦도록 불이 꺼지는 날이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장의 잦은 부재와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그저 말없이 지켜보며 함께 인내하고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직 위기에 처한 조국의 안보를 내 손으로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그 뜨겁고도 절박한 일념 하나로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청춘과 빛나는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행복마저 기꺼이 희생하며 이 처음에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거대한 국가적 도전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오직 계기와 동료에 대한 믿음만으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용감한 잠수함 승조원들처럼 그들은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심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역사책, 그 어디에도 단 한 줄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위대한 공적과 눈부신 업적은 영원히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뜨거운 피와 값진 땀방울, 그리고 조국을 향한 말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당당히 존재하고 또한 세계를 향해 더 큰 꿈을 꾸며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영원한 진실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형태의 용기와 고귀한 희생의 순간들을 직접 목격해왔지만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루어낸 숭고한 헌신 앞에서는 그저 숙연해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온 한 위대한 민족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생존투쟁의 역사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불굴의 의지가 담긴 한편의 장엄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알던 혹은 무심히 지나쳤던 그런 약소국이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반도체 기술과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를 앞세워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판도를 뒤흔드는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이자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전 세계인의 뇌리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들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바다의 유령, 수중에 소리 없는 암살자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핵추진 잠수함을 마침내 그들의 손으로 건조함으로써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을 실현한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핵 잠수함의 등장은 단순히 기존 디젤 잠수함의 작전 방향과 참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은밀히 침투하는 북한의 핵 잠수함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 잠수함의 위협적인 검은 그림자를 마치 유령처럼 끈질기게 추적하고 감시하며 무력화시키고 만약 필요하다면 적국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를 향해 치명적이고도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신의 분노를 담은 창사사암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철벽 방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제사회 그 어떤 감시망에도 포착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망망대해 깊은 바닷속에서 한 점의 소리도 없이 은밀하게 기동하며 가상 적국의 해군 기지나 핵심적인 전략 시설들을 손금 보듯 감시하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수직 발사관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강력한 초음속 미사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단 몇 분 만에 정확히 초토화시키는 대한민국 해군의 검푸른 핵잠수함의 위용을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할리우드 액션 영화 속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모를 수많은 연구자들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천재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당당히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손에서 탄생하게 될 이 강력하고도 두려운 수중의 전략적 억제력은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과 안보 지형에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반석 위에 확고하게 올려놓을 것입니다. 한때 세계인들에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평화롭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동적인 이미지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는 퍼부시타 심해에 포효하는 베코스트로 장엄하게 다시 태어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지난 몇 달간 밤샘 작업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충격적인 정보와 저의 냉철한 판단을 담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담긴 검은색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저는 비장한 각오로 미국 방부의 심장부, 펜타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최고위급 군사 전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방음 철문이 열리자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의 핵심 관계자들까지 그야말로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거물급 인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저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분히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실 곳곳에서 회의적인 표정과 함께 가벼운 술렁임,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나지막한 탄식들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 자료들과 한국의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 그리고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그들의 확고하고도 절박한 국가적 의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싸늘한 침묵과 함께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핵잠수함의 장기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미 단 한 번의 연료 교체 없이 30년 이상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한 소형 원자로 핵심 기술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대목에서는 회의실에 모인 그 어떤 백전노장의 제독이나 노련한 전략가라 할지라도 경악과 탄식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저의 길고도 숨막혔던 보고가 모두 끝나자 회의실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가 던지니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의 무게를 힘겹게 받아들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정면으로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의 창백하게 굳어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던 눈빛은 더 이상 저에 대한 분노나 방해 의지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냉엄한 현실에 대한 깊은 당혹감과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절망적인 무력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2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현실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나 음모로도 결코 부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을 필두로 한 국방부 내의 일부 강경 매파 세력들은 저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며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과장되었다고 폄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저의 애국심을 의심하는 듯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반론과 회유, 그리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을 향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또한 섣불리 막아서도 안 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들의 전례 없는 행보가 국제 핵 비확산이라는 대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과 그 파장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호전적인 핵 보유국의 직접적이고도 상시적인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극히 특수하고도 절박한 안보 현실 또한 우리가 결코 외면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열정적으로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금지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핵 확산 금지 조약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허점 아닌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국에 준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롭고도 독창적인 길을 스스로 개척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한 국가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짜내고 또 짜낸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자구책이자 동시에 현재의 국제 질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위선적인 민낯을 전 세계에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최종 보고서의 말미에 떨리는 손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사결정권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담대하고도 위험한 선택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그들의 앞길을 무조건적으로 저지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다른 모든 길을 마다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절박한 배경을 먼저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독창적이고도 전례 없는 시도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보고는 예상했던 대로 미국 조야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몇 주 동안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격렬하고도 첨예한 논쟁이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진 물밑에서의 치열한 격론과 수많은 전략회의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복잡한 외교적 협의 끝에 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방향으로 그동안에 강경했던 정책 기조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제 핵 비확산 원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우려를 표명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물밑에서는 더 이상의 노골적인 제지나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암묵적이고도 현실적인 합의가 양국 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국제 안보 지형에 있어서 하나의 매우 중요하고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중견 국가가 국제적인 규범과 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핵 보유국에 버금가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전 세계 현실로 똑똑히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로부터 몇 달 후 모든 공식적인 직책에서 물러나 완전히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 때는 부산의 해군 작전사령부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서서 저는 말없이 끝없이 펼쳐진 대한민국의 드넓은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2년이라는 길고도 험난했던 세월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마침내 오늘 이 위대한 결실을 눈앞에 둔 한 국가의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의 뜨거운 노고와 차가운 눈물이 마치 저 남해의 힘찬 파도 소리와 함께 제 가슴속 깊은 곳으로 하염없이 밀려드는 듯했습니다. 그 벅찬 순간 저는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감동과 함께 인간의 위대한 정신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암흑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던 작은 불씨 하나가 이제 거대한 희망의 횃불이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빛나는 지혜가 앞으로 다가올 더욱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울 미래 세계의 안보 환경에 분명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한 희망과 확신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위협을 모두 뛰어넘어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해양 강국으로 이 세계 무대 위에 당당히 자리매김했음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기쁘게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푸르고 깊은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밀려오는 통로가 아닌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굳건히 지키는 강력하고도 믿음직한 성벽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남겨주는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반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극비리에 추진해 온 핵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손으로 이룩한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들의 담대하고도 위대한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하고도 다양한 의견을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오늘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저력과
결코 꺾이지 않는 위대한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힘껏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 저희 채널을 잊지 말고 구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놀랍고도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더 많이 더 널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하나하나가 역사의 비편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빛나고 위대한 미래를 앞당기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드넓고 푸른 바다는 이제 그 어떤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거친 풍랑과 사악한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는 압도적인 힘과 세상을 놀라게 할 뛰어난 지혜를 동시에 품은 거대하고도 든든한 강철 방패가 될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국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마침내 오늘날의 찬란한 문화와 번영을 꽃피웠던 위대한 선조들의 강인한 DNA를 그대로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이제 한국이 온 세계를 무대로 새롭게 써내려갈 눈부시고 장엄한 해양 강국 건설의 신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막 넘겼을 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숨을 죽이고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역사는 용감하고도 지혜로운 위대한 항해의 모든 순간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새로운 신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힘찬 출항에 웅장한 뱃고동 소리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